도와주세요. 제 아내가 많이 아파요. 소화불량일 겁니다. 약 드시고 기다리세요. 일본 병원에서 단순 진통제만 처방받고 돌아온 외국인 부부. 하지만 아내의 상태는 급속히 악화됐고 결국 아들은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알리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 교회에서 평생을 살아온 조지 윈터스입니다. 70살이 넘은 나이에 은퇴를 하고 아내 마가렛과 함께 처음으로 아시아 여행을 떠났던 경험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지요.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저의 오해와 편견이 어떻게 완전히 뒤바뀌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첫 해외여행으로 제 아내 마가렛과 저는 평생 동경해왔던 일본을 선택했습니다. 정원과 사찰, 세련된 음식 문화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나라였죠. 마가렛도 일본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았기에 두 사람 모두 설렘 속에서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여행 출발 이틀 전, 저희는 한국에 주재 중인 아들 리처드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리처드는 대형 다국적 기업의 한국 지사에서 일한 지 이제 3년째였지만 솔직히 저희는 아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일본 여행 끝나면 한국에도 꼭 들르세요. 와보시면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 리처드의 밝은 목소리가 화면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가렛을 힐끗 바라보았어요. 솔직히 살면서 한국에 방문할 거라곤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일본에 비해 위생이나 안전, 서비스 측면에서 많이 뒤처질 거라는 막연한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가려고는 했는데 솔직히 조금 걱정이 되는구나. 말을 꺼내자마자 마가렛이 덧붙였습니다. 널 보러 가긴 해야 하는데 한국은 솔직히 위생 같은 게 걱정되네. 음식도 좀 낯설고 괜히 탈이라도 날까봐. 그러자 리처드는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들은 한국이 얼마나 깨끗하고 발전된 나라인지 열정적으로 설명했지만 저희 노부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한국은 후진국이라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아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 일본 여행을 마친 뒤 한국에도 잠시 들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방문은 그저 의무적인 것이었고 저희 진짜 여행 목적지는 오로지 일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한국 음식점에서 보내준 사진들을 볼 때마다 혀를 끌끌 차며 너무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을 텐데 라고 걱정했던 저희였으니까요. 여행 가방을 꾸리며 마가렛은 모든 약품을 꼼꼼히 챙겼고 심지어 일회용 젓가락과 소독 티슈까지 준비했습니다. 특히 한국 방문을 위해서는 별도의 구급약품 세트를 추가로 챙겼죠.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의 저희는 한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요, 여보. 일본 여행만 즐겁게 하고 한국은 그냥 잠깐 들렀다 오는 걸로 해요. 그렇게 저희 아시아 여행이 시작되었고 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제 인생이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기대는 컸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은 깨끗했고 직원들은 친절했으며 모든 안내판이 영어로도 잘 표기되어 있었죠. 호텔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을 구경하며 마가렛과 저는 이제야 여행이 시작된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이틀 동안 저희는 평소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방문했습니다. 메이지 신궁, 시부야 교차로, 아사쿠사 절까지 다녀왔고 오랫동안 먹어보고 싶었던 일본 음식들도 맛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음식은 간이 너무 약했고 관광지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인파로 북적거렸죠. 매일 밤 리처드에게 사진을 보내긴 했지만 그것은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부터 마가렛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소화불량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심해졌습니다. 여보,
배가 너무 아파. 이런 통증은 처음이야. 마가렛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저는 즉시 호텔 프론트에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영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결국 가까운 병원이라는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만 건네주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 주소로 향했지만 도착한 곳은 작은 동네 의원이었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택시 기사에게 큰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으나 언어 장벽 때문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나가던 젊은이의 도움을 받아 겨우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몇 시간이라는 긴 대기 시간이었습니다. 마가렛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저는 접수대에 가서 여러 번 상황의 긴급함을 설명했지만 영어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번역 앱을 사용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순서대로 기다려주세요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4시간의 고통스러운 기다림 끝에 마가렛은 겨우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료는 불과 5분도 채 되지 않았고 의사는 단순 소화불량이라며 위장약만 처방해 주었습니다. 영어를 구사하는 의사가 아니었기에 제대로 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약 드시고 푹 쉬세요. 간호사가 번역 앱으로 보여준 이 짧은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아 호텔로 돌아왔지만 마가렛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새 통증이 심해져 아내는 식은땀을 흘리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국 리처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리처드, 네 엄마가 계속 아프다. 어제 병원에 갔는데 그냥 위장약만 줬어.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 리처드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증상이 어떠세요? 마가렛의 증상을 자세히 설명하자 리처드의 목소리가 급격히 긴장된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약을 먹고도 계속 아프시다면 지금 당장 다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다시 그 병원에 가서 또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가렛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것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일본 병원은 영어로 소통도 잘 안 되고 너무 곤혹스러웠어. 지금 당장 영국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구나. 한국 방문은 취소해야 할 것 같아. 그러자 리처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한국으로 오세요. 영국으로 가는 것보다 한국에서 치료받는 게 더 빠르실 거예요.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지만 아버지, 한국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장담하지 못한다면 이 위급한 상황에 오시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공항에서 바로 응급실로 모셔드릴게요.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마가렛의 상태를 보니 더 이상 일본에 머무는 것은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날 바로 짐을 싸서 인천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출발 전 마가렛에게 약을 먹이고 휠체어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내심 걱정이 컸습니다. 일본보다 의료 수준이 낮다고 생각했던 한국으로 아픈 아내를 데리고 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결정일까 고민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 후에 한국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비행시간은 불과 2시간이었지만 저에겐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가렛은 기내에서 점점 상태가 나빠졌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승무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비행기 내에서 할 수 있는 의료 조치는 제한적이었죠. 승무원이 기내에 의사가 있는지 방송을 했고 다행히 한 일본인 의사가 나서서 마가렛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 의사는 잠시 맥박과 호흡을 체크한 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에게 착륙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장에게 상황이 전달되었고 인천공항에 의료진 대기를 요청했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착륙을 앞두고 마가렛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식은땀이 흘렀으며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을 꼭 쥐고 있던 마가렛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자마자 기장은 다른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방송을 했고 가장 먼저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한국공항 의료진 3명이 신속하게 기내로 올라왔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신속함과 전문성이었습니다.
일본 병원에서 겪었던 느린 대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마가렛의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영어로 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있었습니까? 어떤 약을 복용하셨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본에서 있었던 일들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의료진은 주의 깊게 듣고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의사소통을 하며 행동했고 몇 분 만에 마가렛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활주로를 지나 공항 의료센터로 이동하는 동안 한 의료진이 계속해서 저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영어로 명확하게 의사소통이 된다는 사실에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공항 의료센터는 생각보다 훨씬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마가렛은 즉시 모니터링 장비에 연결되었고 의사는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자마자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가와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윈터스 씨, 부인께서 급성 담낭염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폐혈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어 즉시 대학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이미 구급차가 준비되어 있고 대학병원 응급팀에 연락했습니다. 저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마가렛이 일본에서 단순 소화불량으로 진단받은 것이 얼마나 큰 오진이었는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한국 의료진의 신속한 대응이었습니다. 공항에서 구급차로 이동하는 과정은 군사작전처럼 신속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계속해서 마가렛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구급대원 한 명은 저에게 계속해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다른 한 명은 무전으로 병원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구급차 창문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로는 깨끗했고 고층 건물들이 즐비했으며 모든 것이 질서정연해 보였습니다. 일본에서 본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어쩐지 더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 관찰을 할 여유가 있을 정도로 구급차의 이동은 부드러웠습니다. 리처드는 이미 병원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저를 꼭 안아주었고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구급차에서 내린 마가렛은 이미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지만 병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VIP를 맞이하듯 6명의 의료진이 즉시 마가렛을 에워싸고 응급실로 이동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이 병원은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리처드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제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일본보다 의료 수준이 낮을 거라 생각했던 한국에서 이렇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응급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그동안 아들이 한국의 우수함에 대해 말할 때마다 반신반의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다.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염려가 생겼습니다. 과연 마가렛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곳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염려도 사라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전문성과 첨단 의료 시스템이 저희 부부의 삶을, 특히 마가렛의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지 1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의사 한 명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윈터스 씨, 저는 응급의학과 김주원 전문의입니다. 부인의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검사를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의사는 리처드에게도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마가렛을 응급실 구역으로 데려갔고 저는 리처드와 함께 대기실에 남았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모든 절차가 얼마나 신속하게 진행되었는지였습니다. 일본 병원에서 4시간을 기다렸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30분 후 의사 선생님은 태블릿을 들고 저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차분했습니다. CT 스캔과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인께서는 급성 담낭염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입니다. 담낭이 심하게 부어있고 염증 수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미 폐혈증이 시작되고 있어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태블릿으로 CT 영상을 보여주며 문제점을 정확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가렛의 담낭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어 있고 주변 조직에까지 염증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는 전문적인 용어 대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본에서 위장약만 처방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명백한 오진이었습니다. 이 상태로 더 기다렸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가렛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계속해서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담낭을 제거하는 폭강경 수술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미 외과 전문의가 대기 중이고 1시간 이내에 수술이 시작될 것입니다. 수술 전에 정맥 항생제를 투여하여 감염을 조절하고 수액 치료로 탈수 상태를 개선할 것입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명확한 설명과 자신감 있는 태도가 저에게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모든 질문에 인내심을 갖고 대답해 주었어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후 마가렛은 수술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저는 마가렛의 손을 마지막으로 꼭 잡아주었고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마가렛을 바라보며 저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상황은 심각했지만 그녀가 최고의 손에 맡겨진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술 대기실에서 리처드와 저는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리처드는 그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경험한 의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의료기술이 정말 발달했어요. OECD 국가 중에서도 MRI, CT 같은 첨단 장비 보유율이 최상위권이고 특히 응급 의료 체계가 세계적 수준이라고 해요. 영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오히려 더 빠르고 효율적인 경우가 많죠. 리처드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이나 일본이 더 선진국이라는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외과의사가 나와 저희에게 수술 결과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외과의사는 영어로 상세히 설명했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리처드가 보충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담낭의 염증이 매우 심했고 이미 주변 조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복강경으로 모두 제거할 수 있었고 폐혈증도 초기 단계라 항생제로 잘 조절될 것입니다. 부인은 현재 회복실에 계시고 약 1시간 후에 중환자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사는 친절하게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윈터스 씨. 이제 전문적인 의료진이 잘 돌봐드릴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중환자실에서 마가렛을 짧게 면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상태였습니다. 간호사들은 친절하게 모든 모니터와 장비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리처드와 함께 카페테리아로 향하는 길에 저는 문득 일본에서의 경험과 이곳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다른지 생각했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라도 이렇게 의료 시스템의 질과 효율성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리처드, 내 말이 맞았구나.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랍다. 리처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아버지, 앞으로 어머니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실지 보세요. 한국의 의료기술을 제대로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병원 근처 호텔에서 머물렀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가렛의 건강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제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은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입구에서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났고 그는 마가렛의 상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윈터스 씨, 좋은 소식입니다. 부인의 상태가 밤새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활력 징후가 안정적이고 염증 수치도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통해 마가렛의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회복 상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모든 설명은 영어로 진행되었고 이해하기 쉽게 의학 용어를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 마가렛을 만났을 때 그녀는 이미 깨어 있었고 약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된 거야?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지난 이틀간 있었던 일을 간략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가렛은 놀란 표정으로 들었고 간호사들의 친절함에 감동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예정대로 마가렛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간호사들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마가렛의 상태를 체크했고 불편함은 없는지 물어보았고 정말 친절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리처드가 병원에 도착했고 한국 음식인 김밥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맛보았고 의외로 담백하고 맛있다고 느꼈습니다. 병실에서 저녁을 먹으며 리처드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 첨단 의료 장비, 보급률, 의사와 간호사의 높은 교육 수준 등 놀라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가렛은 편안하게 잠들었고 저는 병원 근처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호텔 방에 앉아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도착했을 때 담당 의사 선생님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윈터스 씨, 부인의 상태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습니다. 염증 수치가 급격히 감소했고 식사도 조금씩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마가렛의 회복 속도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빠른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앞으로의 치료 계획과 퇴원 후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 마가렛은 이미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전날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고 식욕도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빨리 나아질 줄 몰랐어. 그날 오후 마가렛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걷는 재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옆에서 도우며 적절한 운동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저는 한국 의료진의 전문성과 환자 중심적인 태도에 감명받았습니다. 병원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저는 리처드에게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마, 내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 리처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단지 의료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기술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영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마가렛의 상태와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문득 이 경험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생각했습니다. 영국에서 우리는 늘 유럽이나 미국, 일본만이 선진 의료를 제공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것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지 괜찮은 수준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서구 국가들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환자 중심의 케어, 최신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이 모든 것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마가렛의 회복 속도 또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일주일 정도의 입원을 예상했지만 그녀의 상태는 하루하루 빠르게 호전되었습니다. 수술 후 넷째 날이 되자 마가렛은 이미 혼자서 병실 주변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의료진들은 계속해서 마가렛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고 모든 검사 결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든 의료진이 환자를 단순히 환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결코 급하게 대화를 끝내거나 궁금증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제 자신의 세계관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아시아에 대한, 특히 한국에 대한 제 오해와 편견은 단지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가렛이 퇴원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회복 덕분에 저희는 서울 근교의 조용한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며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휴가를 내고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울의 곳곳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처음 계획은 마가렛이 충분히 회복되는 즉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일주일 정도 더 한국에 머물며 휴식을 취한 후 장거리 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처드의 도움을 받아 서울 근교의 평화로운 호텔을 예약했고
그곳에서 마가렛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놀라웠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고궁과 산들, 그리고 한강의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가렛은 창가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여보,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처음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요. 리처드는 우리를 위해 특별한 관광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마가렛의 상태를 고려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서울의 주요 명소들을 방문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 인사동의 전통 분위기,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도시 전경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도시의 청결함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지하철과 공공 화장실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일본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만족감이었습니다. 리처드가 저희를 한국 전통 음식점으로 데려갔을 때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매운 음식이 많다고 들어 마가렛의 회복 중인 위장에 좋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미리 식당에 연락해 특별히 순한 맛으로 요리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보통 한국 음식이 맵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담백하고 건강한 요리도 많아요. 특히 어머니 같은 환자분들을 위한 전통 보양식도 발달했답니다. 그날 저녁 저희가 맛본 한국 음식은 놀라울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특히 삼계탕이라는 요리는 마가렛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고 영국의 수프보다 훨씬 풍부한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거리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 편의점의 다양한 상품들, 늦은 밤까지 활기찬 도시의 모습까지 저희가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마다 누군가 영어로 도움을 주려 노력했고 식당이나 상점에서도 항상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번역 어플을 이용해 소통하려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째 되는 날, 저희는 마지막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마가렛의 회복 상태에 만족해하며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정말 빠르게 회복하셨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달 정도는 무리한 활동을 피하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병원을 나서며 저는 문득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생각했습니다. 만약 일본에서 그대로 머물렀다면 마가렛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저희는 평생 이 나라에 대한 오해를 품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귀국을 하루 앞둔 저녁, 리처드는 저희를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리처드, 내가 한국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지금 생각하면 정말 우스운 일이야. 리처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좋아하실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꼭 경험해 보셨으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서 안타깝기도 해요. 마가렛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을 배웠어. 앞으로는 다른 나라나 문화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거야.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해외 방문이 아니라 저희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발전된 의료 시스템은 제가 가진 선입견을 완전히 깨트렸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여행 경험을 일기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마가렛의 투병 과정을 기록하려 했지만 곧 그것은 한국에 대한 그리고 저 자신의 편견에 대한 깊은 성찰로 발전했습니다. 귀국 후 저는 지역 신문에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 배운 교훈이라는 제목의 이 글에서 저는 저희가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공감하는 반응을 보내왔고 몇몇은 저희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매년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서울을 넘어 부산, 제주도 같은 다른 지역도 탐험해보고 싶었거든요. 특히 마가렛은 한국의 전통 의학에도 관심을 갖게 되어 다음 방문 때는 한의원도 경험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한 번의 위기가 가져온 놀라운 변화. 저희 부부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된 한국에서의 경험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저희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저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도 저처럼 편견을 가진 누군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외국인의 한국 체험기가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 한국 의료진의 신속하고 따뜻한 대응이 한 가족의 삶을 지켜낸 실제 사례였습니다. 편견이 깨지고 마음이 열리는 순간, 윈터스 부부처럼 우리도 세계를 더 넓게 바라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 한국의 진짜 모습, 그리고 우리가 가진 따뜻함과 역량을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동보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립니다.